반드시 지금 구축 아파트 매수 전략을 세우셔야만 할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될 건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상급지 아파트를 갈아타기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지금 바로 실행을 해야만 한다라고.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적기라고요.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61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우연히 본 영상으로 지금까지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주택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영상을 계속 시청하다 보니 용기가 생겨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보고 있던 아파트들이 어느새 가격이 1억 넘게 상승하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 많이 초조한 상태입니다. 상승된 가격에 사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적 일대 하급적 일대 중에서도 구축 아파트로 매수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서울 전반적인 집값이 다 반등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하락기에 가장 유효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의 마지막 아파트 유형은 하급적의 구축 아파트입니다.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구축 아파트도 마찬가지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구축 아파트 매수 전략을 세우셔야만 할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더 정확한 지역과 그런 아파트 다시 한번 계획과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급적의 구축 아파트로 우리는 매수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제가 며칠 전 예전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죠. 자, 집값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최상급지, 상급지 중에서도 신축급 아파트 위주로 선택을 해야만 한다. 갈아타기를 계획해야만 한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전반적인 모든 전지역 일대들이 집값이 반등되어 있고 호가도 높아져 있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런 상급적에 반등되어 있는 집값 매수하는 건 저는 반대를 드리는 겁니다. 절대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집값 하락에 있어 우리는 차익 실현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적기가 찾아온 겁니다.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린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될 건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선 아직도 집값이 눌려 있고 이제 앞으로 집값이 다시 반등돼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위주로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최상급지 지역 일대에 집값이 많이 반등되어 있는 그런 집 우리는 매수하는 건 우리 구독자님 입장에서는 저는 반대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급적 아파트, 특히 구축 아파트, 왜 이 아파트로 매수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우선적으로 집값 하락에 있어 가장 먼저 선행에서 나와 집을 매수하신 분들은 1주택 수요, 특히 갈아타기 수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죠. 자, 1주택자 가운데서 갈아타기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본인의 하급지역에 있는 하급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상급지역으로 갈아타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갈아타기에 있어선 선매수, 후 매도를 계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2022년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급적 빨리 갈아타기를 계획하셔야만 합니다라는 영상들을 계속 제작을 하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11월, 12월 달에도 꾸준히 말씀을 해드렸고, 그게 저는 올해 3월 달을 마지막으로 상급지 갈아타기 계획은 이제 앞으로 말씀을 해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2년 하반기, 그 중에서도 제가 10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상급지 아파트 이제 갈아타기 계획하셔야 된다. 그런 전략들을 세워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시적 2주택자. 이 분들이 손쉽게 지금
상급지 아파트를 갈아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세제, 여러 규제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제가 완화되어 1식 2주택자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기존에 종전에 있는 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즉시 6개월 이내 처분하고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되는,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되는 이런 대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2년으로 작년에 바뀌었고 올해 들어서는 3년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또 1식 2주택 갈아타기에 있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기존에 1년 이내 전입 및 1년 이내 처분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 조건도 작년에 2년으로 바뀌었고 올해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취득세도 마찬가지 지금 올해 비규제 지역으로 서울 지역 일대들이 전반적으로 다 완화되어 규제가 해제되어 비규제 지역의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이 돼버리죠. 자, 이러다 보니 제가 작년부터 규제 정책이 완화되어 작년에 갈아타기를 계획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더더욱더 규제가 완화되어 갈아타기 계획을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이 기한이 3월달까지 유효했고 그 이후부터는 저는 말씀을 해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집값이 많이 반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상급지 아파트 갈아타기가 일단 가능해졌고 그리고 성공했고 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던 하급 지역의 하급 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이제 매도 계획을 세워야 할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고 또 선매도 후 매수를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집값이 하락하는 구간에 선매수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하다가는 매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라고 고민 걱정 많이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상급지 이동이 가능합니까? 지금 집값이 많이 반등되어 있고 반등되어 있는 그런 집값에 지금 호가도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그런 구간에 본인의 집도 매도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후매수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본인의 하급적 일대에 있는 물건들 매도하자마자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계획하는데 내가 봤던 그 금액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급지 아파트를 갈아타기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지금 바로 실행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만약에 첫 번째로 선매수 후매도 계획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상급지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자, 선매도 후 매수를 계획하신 분들 이런 분들 당연히 매물이 계속 적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기존에 제가 최소 거래량에서 최대 거래량 2022년 10월달 최소 거래량 550여 건 그리고 2023년 4월달 3,000건이 넘어가는 이런 거래량 증가폭이 엄청나게 증폭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증가폭이 증폭된 거는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 통계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만 평균 거래량,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5천에서 6천 건인데 아직까지 그 수준에 밑돌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만큼 내가 매도를 계획한다라고 하더라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매도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평균 거래량이 밑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선매도를 하고 후매수를 갈아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 근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셨던 분들은 뭐예요? 상급지 아파트 갈아타기는커녕 내 아파트 매도 자체도 불가능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반드시 집값이 하락할 때는 이제 상승을 염두하고 용기를 가지고 선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던 거고요. 자, 따라서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층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선매수 후매도를 계획하신 분들은 상급지 성공을 하셨지만 본인의 하급 지역에 있는 하급 아파트 매물이 매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런 매물량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다만 이런 분들은 일단 처분기한이 조금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격을 고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선매도 후매수를 계획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죠. 이런 분들은 뭐예요? 일단 빨리 매도를 계획해야 되는데 매도가 안 되는 겁니다. 매물량들이 계속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하급지역에 있는 하급 매물, 이런 매물들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매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주택 갈아타기 이런 매물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역전세에 놓여 있는 분들 있죠. 이 역전세 매물량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역전세 매물. 기본적으로 매도 계획을 세우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다주택자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주택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다주택자 분들이 역전세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런 물건들 중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보다 하급 지역에 있는 하급 아파트를 매도하고 처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집값이 대다수 다 반등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상급지 아파트를 매도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급 지역에 있는 하급 아파트를 매도할 생각으로 그 매도해서 그 현금화해서 보증금을 반환할 그런 자금을 마련하기, 그런 위한 목적으로 매도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셨던 분들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다수 역전세에 놓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2021년 기억을 잘 한번 해보시면 그 시기에는 사실 전세가율이 너무 낮았고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갔던 시기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급적 투자가 불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지방 아파트로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울로 접근했던 투자 수요층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나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 입지에서는 하급적 일대, 하급 아파트로 투자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따라서 하급적 일대에 투자하셨거나 또는 하급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역전세 때문에 매도 계획을 세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로 내놓기보다는, 전세로 내놓으면 뭐합니까? 보증금 반환할 현금 여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물량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증가한 추세고, 전세와 월세의 증감률을 보게 되면 전세와 월세는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도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 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있어서 DSR 완화, 이 완화 정책이 멀지 않아 나올 겁니다. 빠르면 6월, 아무리 늦어도 7월 안팎에는 나올 거고 실행이 바로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계약된 기존 임차인과 다시 감액해서 전세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신규 전세로 다시 계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매도 계획에서 다시 전세로 전환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자, 그렇지만 이게 언제부터 늘어나냐? 전세 대출 DSR이 완화된 이후부터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물이 많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예요? 전세 대출 DSR 완화 정책이 나오기 이전 6월에서 7월 달, 이 시기가 매물량이 늘어나는 시기다. 역전세에 놓인 분들의 매물량.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를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요? 지금이다, 지금. 따라서 1주택 갈아타기와 역전세에 놓인 다주택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서울에 접근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매도 계획을 세우고자 하신 분들의 물건 때문에 매물량이 엄청나게 증가되었고, 이 증가된 이 매물량은 이제 앞으로 감소될 소지가 매우 높은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나오는 DSR 완화 정책이 나오는 이 시기 이전까지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적기라고요. 그 시기가 지금이다, 지금. 자, 그렇다면 그 아파트는 언제쯤 올라갈 거냐, 매수했는데. 자, 무주택자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무주택자는 집값이 지금 현재 반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시장에, 매매 시장에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다. 이분들이 원하는 가격이 있는데 본인이 원했던 가격보다 지금 한참 집값이 반등되어 있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가격 간극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가격 간극이 커졌는데 이분들이 덤벼들 수 있을까요? 자, 이분들의 심리적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 엄청나게 쫄아 있을 겁니다. 절대 접근이 불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높아진 본인들이 하락된 금액을 받는데 그 금액보다 한참 가격이 반등됐고 호가는 높아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쉽사리 매매 시장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전세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수밖에 없다. 자, 전세 시장으로 다시 유입된다면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 가격은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자, 전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전세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할 겁니다. 어떤 고민? 아, 집을 사야 되나? 그 이분들은 뒤늦게 그나마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구축 아파트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 구축 아파트로. 그러면 구축 아파트의 집값은 다시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구축 아파트의 하급 지역 일대에 매물량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아직도 눌려있는 지역들도 있고 눌려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하급 지역에 같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은 눌려있고 어느 지역은 반등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눌려있는 그런 아파트를 무조건 사야 되냐?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파트마다 다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야만 하는 거고 따라서 이제 6월과 7월 DSR 완화 정책이 나오기 이전까지가 우리는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눌려있을 그런 시기이고 그런 지역 일대 그런 아파트에 반드시 저점 매수 차익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되고 조금 더 기다린다면 구축 아파트가 다시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찾아올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를 해야만 할 때입니다.